검은 세단 세대가 허름한 골목에 멈춰섰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도열했다.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낡은 대문이 열리고 시장 점퍼를 입은 여자가 나왔다. 그 뒤로 젊은 여자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임신 8개월,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저 사람들이 누구야? 회장님이라니. 미안하다, 서연아. 엄마가 너를 너무 오래 시험했구나. 무슨 소리야? 엄마는 딸을 안았다. 30년을 참았어. 이제 더는 안 참아. 엄마가 다 끝낼게. 차가 출발했다. 목적지는 단 하나. 30년 전 자신의 집에서 도둑질하고 도망간 그 가사도우미 박민정이 운영하는 카페. 나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한다. 새벽 5시면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온다. 사람들은 나를 시장 아줌마라고 부른다. 오늘은 딸 서연이 상견례 날이다. 엄마, 나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서연이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닌다. 혼자 키운 내 자랑이다.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서연이가 반갑게 달려왔다. 엄마, 이쪽이야.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보였다. 상대 부모님.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상대 어머니. 3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25살 때 우리 집 거실에서 청소하던 얼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금고 속 귀금속들. 경쟁사로 넘어간 회사 기밀 서류. 박민정. 우리 집 가사도우미였던 그 도둑년. 어머, 사돈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정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차갑고 부드러운 일하지 않은 손이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정은 나를 못 알아봤다. 당연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때의 나는 화려한 옷에 보석을 걸쳤었다. 지금은 시장 아줌마일 뿐. 날 못 알아보는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30년이나 지났는데 혹시 모르지. 내 딸이 저렇게 행복한데 내가 과거를 들춰서 망치면 안 돼. 식사가 시작됐다. 사돈 어르신은 무슨 일 하세요? 박민정이 물었다.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박민정의 눈빛이 변했다. 경멸과 우월감이 스쳤다. 역시 본성은 안 변했구나. 저희는 카페를 몇 개 운영해요. 요즘 카페 사업이 괜찮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우리 아들도 대기업 다니고요. 서연 씨랑 같은 회사죠? 네, 맞아요. 회사에서 만나서 사귀게 됐어요. 서연이가 행복하게 웃었다. 박민정이 나를 쳐다봤다. 사돈 어르신, 서연 씨 혼자 키우신 거죠? 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시장 장사하면서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겉으로는 동정이었지만 나는 알았다. 속내는 무시였다. 불쌍한 시장 아줌마. 우리보다 한참 아래지.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민정이 말했다. 사돈 어르신, 결혼 준비 자금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시장 장사로 얼마나 모으셨겠어요? 저희가 좀 더 부담할 수도. 엄마님. 서연이가 당황해서 끼어들었다. 박민정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무시가 가득했다. 상견례가 끝나고 서연이와 나왔다. 엄마, 괜찮아? 저 사람들 좀 그렇지?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넌 행복해?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됐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집에 돌아와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박민정, 저 여자가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아직도 그때 그 도둑년일까? 나는 지하로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최첨단 사무실. 대형 모니터 6개에 실시간 주식 시세와 부동산 정보가 떴다. 책상 위 서류들. 이 지역 상권 현황. 시장 건물 소유 현황. 박민정 카페 체인 분석. 박민정의 카페 5개. 모두 내 건물에 입점해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매달 내는 임대료가 누구한테 가는지. 회장님.
비서 김 실장이 나타났다. 상견례는 어떠셨습니까? 예상대로였어. 박민정, 그 여자 날 못 알아보더군. 본성은 어떻습니까? 안 변했어. 여전히 그 교활한 눈빛이야. 그럼 이제 시작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 혹시 모르잖아. 내 딸에게만은 잘해줄지도. 하지만 회장님, 내 딸은 행복해. 저 남자를 사랑해. 내가 나서서 망치고 싶지 않아. 나는 모니터를 쳐다봤다. 조금만 더. 만약 박민정이 선을 넘으면 그때 움직인다. 30년 전 박민정이 훔쳐간 돈은 3억 원이었다. 당시엔 큰 돈이었다. 하지만 나한테는 그냥 용돈 정도였다. 나는 그 돈을 추적하지 않았다. 대신 박민정이 뭘 하는지 지켜봤다. 그녀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성공했다. 점점 커졌다. 나는 때로 도와주기도 했다. 박민정이 입점하려는 건물을 싸게 내줬다. 중개인을 통해서. 그녀는 내 건물인 줄 몰랐다. 왜 그랬을까? 복수하려고? 아니야. 복수라면 진작에 했어. 그냥 궁금했어. 30년이 지나면 사람이 변할까? 나는 모니터를 껐다. 제발 내 딸한테만은 잘해줘, 박민정. 그럼 난 과거를 묻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박민정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1년 후 결혼 6개월.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목소리가 달랐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워. 집안일도 다 내가 해야 하고 뭐만 하면 친정 얘기를 해. 친정 얘기?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 그런 거. 나보고 근본이 없다고. 내 손이 떨렸다. 근본이 없다고? 어제도 명품 가방 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 친정에서 돈 받아서 사냐고. 시장 장사 돈으로는 못 산다고.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 엄마. 그냥 참았어. 혹시 엄마한테 상처갈까봐. 나는 눈을 감았다. 시작됐구나. 박민정, 역시 너는 안 변했어. 엄마 괜찮아. 넌 신경 쓰지 마. 정말? 응. 그냥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 전화를 끊고 지하로 내려갔다.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이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지켜봐. 하지만 내 딸은 아직 행복해. 남편을 사랑하고 있어. 내가 나서서 망치고 싶지 않아. 나는 박민정의 카페 매출 자료를 봤다. 조금만 더. 만약 선을 넘으면 그때 움직인다. 닷새 후 서연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뭐? 왜? 어디 아파?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나 임신했어. 나는 숨이 멎었다. 정말? 응, 방금 확인했어. 축하해, 우리 딸. 나는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임신한 며느리를 박민정이 어떻게 대할지 알았으니까. 서연아, 조심해서 다녀. 무슨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전화해. 왜 그래,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박민정, 이제 내 본색이 완전히 드러날 거야. 임신한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자. 나는 주먹을 쥐었다. 만약 내 딸과 손주를 함부로 대하면 그때는 절대 용서 안 해. 임신 3개월.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입덧이 너무 심해. 병원은 갔어? 응, 갔어. 약 먹고 있는데도 계속 토해. 그럼 좀 쉬어야지. 회사 일줄이고. 그게 시어머니가 집안일 하래. 입덧해도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다 해야 돼. 시동생 내외도 주말마다 와서 밥 먹고 가거든. 그것도 다 내가 준비해. 입덧하는데? 응. 시어머니가 그러더라. 자기도 임신했을 때 다 했다고.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하다고.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서연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 엄마. 참을 수 있어. 손주 낳으면 나아지겠지. 손주라는 말에 나는 더 화가 났다. 손주는 네 아이야. 시댁 소유물이 아니고. 알아, 엄마. 근데 그냥 조금만 참을게.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는 지하로 내려갔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박민정 집 CCTV 자료 다 확보했나? 네, 거실, 주방, 현관 모두 확보했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켰다. 박민정의 집 거실이 보였다. 서연이가 바닥을 닦고 있었다. 임신 3개월 배를 한 손으로 감싸고 박민정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거기 구석 좀 더 닦아. 먼지 그대로 있잖아. 네, 어머니. 서연이가 힘겹게 움직였다. 요즘 애들은 참 약해. 나 때는 임신하고도 농사일 했는데. 박민정이 비웃듯 말했다. 나는 모니터를 껐다. 기록해. 전부 다. 네, 회장님.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하지만 회장님, 따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내 딸이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돼. 내가 나서면 딸은 평생 나한테 의지하게 될 거야. 나는 술을 마셨다. 조금만 더. 만약 박민정이 정말 선을 넘으면 그때 움직인다. 임신 5개월. 명절이 다가왔다. 서연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다. 엄마, 명절에 엄마는 오지 마. 뭐? 시어머니가 그래. 친정엄마 오면 집안이 복잡해진다고. 그냥 나 혼자 갈게. 나는 참았다. 알았어. 엄마는 괜찮아. 미안해, 엄마. 나도 엄마 보고 싶은데. 괜찮아. 넌 조심해서 다녀와.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고 있었다. 박민정, 이제 친정까지 차단하는구나. 명절 당일. 나는 혼자 집에 있었다. 시장도 쉬는 날이었다. 지하로 내려가 모니터를 켰다. 박민정의 집. 명절 상차림이 한창이었다. 서연이가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임신 5개월 배가 불러 있었다. 박민정은 거실에서 친척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좀 하거든요. 친정에서 배웠대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한테. 친척들이 웃었다. 어머, 시장 아줌마 딸이에요? 그래도 요리는 하네요. 뭐, 그것밖에 못 배웠겠죠. 명문대 나와도 근본은 못 속이나 봐요.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연이는 주방에서 혼자 눈물을 닦았다. 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박민정.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식사 시간. 모두 모여 앉았다. 서연이가 만든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다. 와, 며느리가 진짜 요리 잘하네. 시장 음식 스타일인가? 또 웃음.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다. 식사 중에 박민정이 말했다. 그나저나 서연아, 친정에서 혹시 돈 좀 보태줬어? 애 낳으면 돈 많이 들잖아. 시동생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언니, 친정이 시장 장사하시잖아요. 얼마나 도와주시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다 준비해야 할 것 같네. 박민정이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모니터를 보며 이를 갈았다. 조금만 더 참자. 명절이 끝나고 밤.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목소리가 울고 있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서연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서연이가 한참을 울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나는 눈물을 참았다. 넌 잘못한 거 없어. 엄마가 시장 장사해서 그런 거야? 내가 근본이 없어서? 절대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근데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시어머니도, 시댁 친척들도, 심지어 남편도. 남편도? 응. 남편도 요즘 엄마 편만 들어. 나보고 시어머니 말씀 잘 들으래.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지 말래.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서연아. 응? 힘들면 집에 와. 언제든지. 알았지? 아니야, 괜찮아. 나 참을 수 있어. 애 낳으면 나아질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지하로 내려갔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박준혁 자료 다 모았나? 네, 모두 확보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건넨다. 박준혁, 32살. 대기업 과장. 알고 보니 그도 문제였다. 회사에서 여직원들과 술자리가 잦았다. 결혼 후에도. 심지어 최근에는 여자 후배와 단둘이 출장을 다녀왔다. 서연이는 몰랐다. 이 자식도 그 엄마 아들이구나. 나는 서류를 던졌다. 계속 감시해. 만약 바람 피우면 바로 보고해. 네, 회장님. 그리고 박민정. 카페 운영 현황은 순조롭습니다. 5점 오픈 준비 중입니다. 입점 건물 주인은 회장님 소유입니다. 역시 박민정은 모르고 있습니다. 좋아. 그대로 진행해. 네, 회장님. 나는 창밖을 봤다. 조금만 더.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만. 그때까지 박민정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자. 만약 손주한테까지 함부로 대하면 그때는 정말 용서 안 해. 임신 7개월. 서연이 배가 많이 불렀다. 어느 날 서연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지금 응급실이야. 뭐? 왜? 무슨 일이야? 계단에서 넘어졌어. 배가 아파. 나는 즉시 달려갔다. 응급실. 서연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서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아기는 괜찮대. 어떻게 넘어진 거야? 서연이가 망설였다. 그냥 계단 내려가다가. 진짜로? 서연이가 고개를 돌렸다. 나는 알았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잠시 후 박민정이 나타났다. 아이고, 며느리. 괜찮아?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다. 하지만 나는 봤다. 그녀의 눈빛을. 귀찮다는 눈빛. 짜증이 섞인 눈빛.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조심하지. 임신부가 왜 혼자 계단을 내려가? 내가 청소하래서 내려간 거 아니잖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박민정이 청소를 시켰구나. 임신 7개월인 며느리한테.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참았다. 여기서 폭발하면 안 됐다. 서연아, 엄마가 며칠 간호해줄까? 아니야, 엄마. 괜찮아. 박민정이 끼어들었다. 사돈 어르신 괜찮습니다. 제가 며느리 챙길게요. 친정엄마가 오시면 우리 아들이 불편해하거든요. 나는 박민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는 내 눈을 피했다. 하지만 비웃음은 감추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서연이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응, 엄마. 병원을 나와 차에 탔다.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CCTV 확인해봐. 오늘 박민정 집. 네, 회장님. 1시간 후 영상이 왔다. 박민정이 서연이한테 청소를 시켰다. 2층 계단까지. 임신 7개월인데 말이야. 그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임신하고 다 했어. 넌 왜 이렇게 약해? 친정에서 뭘 배운 거야? 박민정이 소리쳤다. 서연이는 아무 말 못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넘어졌다. 나는 영상을 껐다. 박민정, 이제 정말 선을 넘었어. 하지만 아직 조금만 더. 손주가 태어나는 걸 보자. 그리고 박민정이 손주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자. 그 후에 결정한다. 전부 다 끝낼지 아니면 조금 더 기회를 줄지. 나는 주먹을 쥐었다. 박민정, 내 마지막 기회야. 손주한테까지 함부로 대하면 그때는 정말 용서 안 해. 임신 9개월.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남았다.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산후조리원 예약했어. 어디로? 시어머니가 정해줬어. 강남에 있는 곳인데 되게 비싸대. 그래? 좋은데 가는 거네. 응. 근데 엄마. 왜? 서연이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산후조리 기간에는 친정엄마 면회 금지래. 뭐?
애기 면역력 때문에 사람 많이 오면 안 된대. 그래서 시댁 식구들만 온대.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서연아, 그건 나도 이상한 거 알아, 엄마. 근데 시어머니가 워낙 강하게 말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알았어. 엄마. 엄마는 괜찮아. 넌 몸조리 잘해. 미안해, 엄마. 나중에 집 오면 많이 보여줄게.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지하로 내려가. 김 실장. 네, 회장님. 서연이가 들어갈 산후조리원 어디야? 강남 로얄 산후조리원입니다. 주인이 누구야? 회장님 소유입니다. 나는 웃었다. 좋아. CCTV 전부 확보해. 서연이 방, 복도, 면회실 전부. 네, 회장님. 그리고 직원들한테 특별 지시 내려. 서연이 상태 실시간으로 보고받게. 알겠습니다. 박민정이 뭘 하는지 낱낱이 다 봐야겠어. 출산일. 새벽 2시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진통 시작됐어. 병원 갔어? 지금 가는 중이야. 남편이랑 같이. 알았어. 조심해서 가. 응, 엄마. 나는 즉시 옷을 입고 나갔다. 김 실장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회장님,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멀리서 지켜볼게. 가까이 가면 박민정이 눈치챌 거야. 알겠습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김 실장이 병원 내부 CCTV를 연결했다. 분만실 앞 복도가 보였다. 박민정이 와 있었다. 시아버지, 시동생 부부도. 박준혁이 분만실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6시간 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딸이다. 건강한 여자애야. 박준혁이 환하게 웃었다. 박민정의 표정이 굳었다. 여자애? 아들 아니고. 네, 어머니. 딸입니다. 즉. 박민정이 혀를 찼다. 첫째가 딸이면 어떡해. 아들 낳아야지. 나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벌써 시작이구나. 1시간 후 서연이가 회복실로 옮겨졌다. 나는 참지 못하고 병원으로 갔다. 복도 끝에서 멀리 서연이 방을 봤다. 박민정이 들어가는 게 보였다. 나는 몰래 문 밖에서 들었다. 서연아,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나저나 딸이네. 아들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뭐 괜찮아. 둘째 때 아들 낳으면 되지. 아기는 보여줬어? 엄청 이쁘던데. 네, 봤어요. 건강하대요. 그래. 우리 손주니까 당연히 건강하지. 친정 쪽 유전자만 안 받았으면 좋겠네.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조금만 더. 박민정이 나갔다. 나는 몰래 서연이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 서연이가 놀라며 나를 봤다. 쉿. 조용히. 엄마, 어떻게 왔어? 손주 얼굴 보러 왔지. 나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다. 작고 빨간 얼굴. 우는 모습이 서연이 어릴 때랑 똑같았다. 이쁘다. 나는 울컥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너무 이뻐서 그래. 서연이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 산후조리원에 못 오게 해서. 괜찮아. 엄마는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서연이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알았지? 응, 엄마. 나는 서둘러 병원을 나왔다. 박민정이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네, 산후조리원이요. 우리 며느리 방에 면회 통제 좀 해주세요. 특히 친정엄마 절대 못 들어오게. 나는 그 말을 듣고 이를 갈았다. 산후조리원. 일주일 후 서연이가 입소했다. 나는 지하실에서 CCTV로 지켜봤다. 서연이 방.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하지만 서연이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박민정이 방문했다. 서연아, 여기 괜찮지? 네, 어머니. 좋아요. 애기는 잘 먹어? 네, 잘 먹어요. 모유 수유해? 네,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나와서. 쯧쯧. 친정 엄마가 원래 그랬나 봐.
유전인가?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나저나 친정에서 연락 왔어? 엄마가 전화 주셨어요. 뭐라고 하던데? 손주 보고 싶다고. 박민정이 웃었다. 당연히 못 보게 했지? 내가 말했잖아. 면회 금지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잘했어. 애기 면역력 약할 때 이상한 사람 오면 안 돼. 나는 화면을 보며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이상한 사람? 친정엄마를? 김 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 어떻게 진정해? 그래도 아직은 참으셔야 합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밤, 서연이가 혼자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가 계속 울었다. 서연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간호사를 불렀다. 저기, 아기가 계속 우는데 어떡하죠? 모유 수유 해보셨어요? 네, 했는데 안 먹어요. 그럼 분유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간호사가 나갔다. 서연이는 혼자 아기를 달래며 울었다. 나도 엄마처럼 못하는 걸까? 나도 엄마처럼 시장 아줌마 딸이라서?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 딸이 저렇게 자존감이 떨어졌구나. 김 실장. 네, 회장님. 산후조리원 직원들한테 특별 지시 내려. 서연이 최고 대우로 모시게. 몰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민정이 오면 전부 녹화해. 이미 하고 있습니다. 2주차. 박민정의 방문 횟수가 늘었다. 매일 와서 서연이를 간섭했다. 애기 목욕은 시켰어? 네, 간호사님이 도와주셨어요. 직접 해야지. 아, 네. 그리고 모유 수유는? 아직 잘 안 나와요. 쯧쯧.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나는 펑펑 쏟아졌는데.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 박민정이 친척들을 데리고 왔다. 우리 손주 보러 왔어요. 시동생 부부, 시아버지, 심지어 먼 친척까지. 방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서연이는 피곤한 얼굴로 사람들을 맞았다. 어머, 애기 이쁘네요. 누구 닮았어요? 당연히 우리 집안 쪽이죠. 친정 쪽은 아니고. 사람들이 웃었다. 서연이는 구석에서 혼자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때 한 친척이 말했다. 근데 산후조리원 비용 누가 내요? 당연히 우리가 내죠. 친정에서 얼마나 내겠어요? 시장 장사하시는데. 또 웃음.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산후조리원장한테 연락해. 지금 당장 면회 시간 끝났다고 내보내. 하지만 회장님, 박민정 씨가. 상관없어. 내 건물, 내 산후조리원이야. 내 말대로 해. 네, 알겠습니다. 5분 후. 산후조리원 직원이 들어왔다. 죄송합니다만 면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누군데? 우리 며느리 방인데. 규정입니다. 산모 휴식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민정은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서연이는 혼자 남아 아기를 안고 울었다. 나는 화면을 보며 다짐했다. 조금만 더. 서연이가 산후조리원 나오는 날까지만. 그 후에 결정한다. 박민정, 내 마지막 기회야. 3주차. 박민정이 또 방문했다. 이번엔 시동생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서연아, 모유 수유는 어때? 아직 잘 안 나와요, 어머니. 쯧쯧. 그러니까 분유값이 얼마나 나가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야, 50만 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 친정에서 분유값이라도 보태줘?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다. 시동생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언니, 저는 모유 펑펑 나오는데. 역시 체질인가 봐요. 박민정이 웃었다. 그러게.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서연이는 친정 체질이라 그런가 봐. 나는 화면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박민정이 서연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어머니, 그건 제 개인 물건이. 뭐 숨긴 거 있어? 박민정이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현금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야? 그건 친구들이 출산 선물로 준 거예요. 얼마야?
한 200만 원쯤. 박민정이 돈을 세었다. 애 낳으면 돈 많이 드니까 내가 보관할게. 어차피 우리 손주 키우는데 쓸 거잖아. 하지만 어머니. 뭐? 시어머니 말이 싫어?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민정은 돈을 들고 나갔다.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김 실장, 방금 본 거지? 네, 회장님. 며느리 출산 선물 가로채는 건 명백한 절도입니다. 전부 녹화해. 증거 확보해.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혼자 울고 있었다. 아기가 울고 서연이도 울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산후조리원으로 몰래 갔다. 복도에서 간호사로 변장하고 서연이 방 앞에 섰다. 서연이가 문을 열었다. 엄마. 쉿. 나는 얼른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어떡해. 시어머니가 내 돈까지 가져갔어. 나는 서연이를 꼭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어떡해?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엄마. 서연이가 내 품에서 울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박준혁의 목소리였다. 지연아. 여기서 뭐해? 나는 문틈으로 몰래 봤다. 박준혁이 젊은 여자와 복도에 서 있었다. 오빠, 산후조리원 구경시켜준다며? 나도 나중에 애 낳으면 여기 올까? 여자가 박준혁 팔짱을 꼈다. 그래, 여기 좋아. 우리 와이프도 여기 있어. 와이프 있는데 이래도 돼? 괜찮아. 지금 자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이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갔다. 나는 즉시 사진을 찍었다. 김 실장한테 전송했다. 이 자식 산후조리원까지 여자 데리고 와? 서연이는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서연이한테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는 가봐야겠어. 조심히 가, 엄마. 나는 산후조리원을 나왔다. 주차장에서 박준혁과 그 여자가 차에 타고 있었다. 둘이 키스했다. 나는 사진을 더 찍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박준혁 신상 전부 털어. 저 여자가 누군지,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3일 후 보고서가 왔다. 박준혁은 6개월 전부터 회사 후배 김지연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서연이 임신 중에도 계속 만났다. 심지어 출장도 같이 다녔다. 나는 이를 갈았다. 이 자식들. 퇴소 하루 전 박민정이 또 왔다. 이번엔 시댁 친척들을 대거 데리고 우리 손주 퇴소한다며? 축하해.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왔다. 서연이는 피곤한 얼굴로 사람들을 맞았다. 그때 한 친척이 물었다. 근데 친정엄마는 한 번도 안 왔어요? 박민정이 대답했다. 오라고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바쁘신가 봐요. 시장 장사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어머, 친손주 얼굴도 안 보러 와? 역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이 없나 봐. 나는 CCTV로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박민정, 넌 이제 죽었어. 서연이가 작게 말했다. 우리 엄마 오고 싶어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면회 금지하셔서. 뭐? 내가 언제? 박민정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면회 금지한 적 없는데? 친정엄마가 바빠서 안 온 거지. 서연이는 할 말을 잃었다. 친척들이 서연이를 쳐다봤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네. 쯧쯧.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지금 당장 산후조리원 가서 박민정 일행 내쫓아. 하지만 내 건물이야. 당장. 5분 후 산후조리원 원장이 직접 왔다. 죄송합니다만 소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퇴실해 주셔야겠습니다. 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규정 위반입니다. 즉시 나가 주십시오. 박민정은 황당해하며 나갔다. 서연이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나 내일 퇴소하면 시댁 가기 싫어. 왜?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시어머니도 남편도 다 날 무시해. 서연아,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응. 더 이상 못 참겠어. 근데 아기 때문에 망설여져.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어떻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내 앞에 나타날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김 실장을 불렀다. 네, 회장님. 내일부터 시작한다. 드디어 시작하시는 겁니까? 30년을 기다렸어. 충분히 봤어. 박민정은 변하지 않았어. 알겠습니다. 박민정 카페 건물 임대료 내일부터 5배로 올려. 5배요? 응. 못 내면 퇴거시켜. 그리고 박준혁 회사에서 해고해. 하지만 회장님, 내 계열사야. 내 말대로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 나는 모니터를 켰다. 내일 서연이가 시댁 가는 날. 내가 직접 나타난다. 회장님께서 직접이요? 응.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 박민정 30년 만이다. 기다려라. 퇴소 당일. 서연이가 아기를 안고 산후조리원을 나왔다. 박준혁이 차를 가지고 왔다. 자, 타. 서연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에 탔다. 시댁으로 가는 길. 서연이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울어? 박준혁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산후조리원비 200만 원 더 나왔어. 우리 엄마가 내셨어. 응. 고맙다는 말은 없어? 고마워. 즉. 박준혁이 혀를 찼다. 차가 시댁 앞에 도착했다. 그런데 집 앞에 검은 세단 세대가 서 있었다. 저게 뭐야? 박준혁이 의아해했다. 차에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서연이도 아기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그때 낡은 대문이 열렸다. 시장 점퍼를 입은 여자가 걸어 나왔다. 엄마! 서연이가 소리쳤다. 나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서연아, 엄마 어떻게 여기? 그때 정장 입은 남자가 내게 90도로 인사했다. 회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커졌다. 엄마, 회장님이라니. 무슨 소리야? 박준혁도 얼어붙었다.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는 시장 점퍼를 벗었다. 안에는 고급 정장이 있었다. 김 실장, 차 준비해. 네, 회장님. 검은 세단 문이 열렸다. 서연아, 타.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은 나중에. 일단 타. 서연이는 혼란스러웠지만 차에 탔다. 잠깐만요. 우리 와이프 어디 데려가시는 거예요? 박준혁이 소리쳤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와이프? 내 와이프를 산후조리원에 여자 데리고 가서 키스한 놈이? 박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게. 닥쳐. 너랑 할 얘기는 나중에 하지. 차가 출발했다. 그때 박민정이 집에서 뛰어나왔다. 야, 거기서. 내 손주 어디 데려가? 나는 창문을 내렸다. 박민정과 눈이 마주쳤다. 30년 만이다, 박민정. 박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누구? 30년 전 내 집에서 일했잖아. 금고 털고 도망간 거 기억 안 나? 박민정이 비틀거렸다. 설마, 당신이. 나는 웃었다. 그래, 나야. 그때 그 집 안주인. 1편의 마지막이네요. 2편 바로 연결해서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